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익숙한 만화들이 있죠. 오프닝 곡의 멜로디나 캐릭터 이름, 변신구호 등 전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긴 방영 기간 혹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말 탓일까요? 국민 만화급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 만화들의 엔딩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 봤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만화 엔딩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탑4 독수리 오영재. 슈파 우렁찬 행진소리. 독수리 오영재의 오프닝은 전 국민이 아는 대표적인 멜로디 중 하나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1972년 일본에서 제작돼 1990년대 KBS에서 방영됐는데요. 개성 강한 혼성 5인조의 주인공이 특공대가 되어 지구를 지키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공중파에서 방영한 인기 만화 영화치고는 그 결말을 아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독수리 오영재의 마지막 임무는 우주 악당 총통 Z의 지구 파괴 음모를 막는 것이었는데요. 총통 Z의 중성자별을 지구에 충동시키려는 음모를 막기 위해 독수리 오영재는 우주선에 잠입하게 되지만 결국 총통과 함께 중성자별에서 폭파하여 화염에 휩싸여 모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오영재가 최후까지 임무를 다했기에 죽게 되는 결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독수리 오영재는 결말뿐만 아니라 주인공 모두가 독수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하죠. 독수리 오영재 중 독수리는 2명뿐이고 나머지는 백조 혹은 고니, 콘도르, 부엉이, 제비 등을 닮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엄밀히 말하면 조류 오남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탑3 요술공주 민키. 요술공주 민키는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화 영화입니다. 민키는 요술을 부리면 어른으로 변신을 하는데 단순한 미소녀 변신물이라기보다 그 이면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연출력, 완성도 높은 작화를 민키의 주요 인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변신 미소녀물의 대표작인 세일러문도 연출이나 구성 등에서 민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이처럼 변신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요술공주 민키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사로잡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마법의 힘을 잃은 민키는 아이들이 놓친 공을 주워주기 위해 차도로 뛰어가는데요. 지나가던 아이를 피하려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충격적이게도 민키의 영정사진을 끝으로 만화는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한간에는 스폰서로 있던 완구업체가 스폰을 중단하자 제작사가 분노한 나머지 민키를 해당 완구업체 트럭에 치여 죽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스폰서의 지원 중단은 맞지만 제작진이 분풀이로 민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작품이 갑작스럽게 끝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만든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 작품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지지를 보낸 팬들은 이 결말에 만족하지 못해서일까요? 요술공주 민키는 잊힌 엔딩이라기보다 잊고 싶은 엔딩이 됐습니다. 탑2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의 개는 벨기에 플랑다르 지방의 평화로운 배경과 아름다운 스토리의 대명사죠. 화가의 꿈을 지닌 소년 네로와 그 곁을 지켜주는 게 파트라슈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만화 영화인데요.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어둡고 슬픈 결말로 잔혹동화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네로는 주인의 학대로 쓰러진 파트라슈를 데려오고 둘은 우정을 키워나가는데요. 네로의 친구인 아로아의 아버지 코제트는 네로의 꿈을 방해하고 파트라슈가 그 곁을 지켜주면서 둘의 우정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로는 더욱 가난해지죠. 네로는 돈이 없어서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지만 겨울날 갈 곳도 없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맴돌다 파트라슈와 함께 들어간 곳에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얼어 죽게 되는데요. 가난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한 잔혹한 결말로 착한 주인공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며 권선징악에 익숙했던 당시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최초 방영된 일본에서는 네로를 구해달라는 전국 어린이들의 편지와 엽서가 방송국에 쇄도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탑1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는 대한민국 만화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만화로 영화, 게임, 교육용 비디오까지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빙하에서 깨어난 초능력을 지닌 아기 공룡이 한 가정으로 들어와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인데요. 93년 막을 내린 둘리의 결말은 다소 현실적입니다. 외계인 도우너가 깐타피아 행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콜은 아프리카에,
둘리는 남극에 내려주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둘리는 다시 거짓골을 하고 고길동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마 공룡을 만나고 싶은 둘리의 꿈은 그렇게 좌절되고 만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현실적이고 임팩트 없는 결말이기 때문일까요? 뒤이어 아기 공룡 둘리의 결말 이후를 예측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94년 갑작스럽게 베이비사우루스 돌리라는 제목의 속편이 연재되는데요. 속편에 따르면 둘리는 스라의 아들 돌리와 딸 울리를 두게 되고 고길동의 회사에 취직을 해 돈을 버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2003년 최규석 작가가 오마주한 작품은 성인 둘리라고 불리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데요. 최규성 작가의 성인 둘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쫓겨나게 되는 극사실적인 작품으로 귀여운 둘리를 기억하는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손가락으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귀여운 아기 공룡은 온데간데 없고 유난히 현실적인 결말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어쩌면 그 시절의 결말을 못 보거나 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르는 결말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추억 속 만화를 다시 보니 반가운 마음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